안녕하세요. 한 변호사, 한필성 변호사. 배 변호사 배양미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따가 가시는 경찰 조사 사건 횡령 사건이라 그러셨는데 제가 엊그제 유튜브 보다 보니까요. 그 안선영 씨도 그 회사 데리고 있던 직원이 한 3년 반 정도 같이 지난 직원이 뭐 수억 원의 횡령을 해가지고 돈도 돈이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정말 식구처럼 생각한 직원 중에 한 분이 회사 돈에 좀 크게 손을 대셨어요. 좀 큰 금액 수억 원 정도를 손을 대셨고 그 돈도 돈이지만 제가 마음의 상처를 좀 크게 입었어요. 왜냐하면 4년을 같이 일했는데 그중에 3년 7개월을 횡령하셨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사건들이 좀 조그만 회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좀 횡령 얘기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배변은 뭐 횡령 사건 네. 요 근래에 뭐 한 것 중에 쇼킹한 사건 있었어? 생각보다 좀 금액들이 커가지고 많이 놀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직원이 보고를 할 때 그 은행 계좌를 뽑아서 주는데 그 계좌에 잔액을 위조하는 거죠. 그래갖고 마치 10억이 계속 남아있는 것처럼 하는데 야금야금 돈을 빼가지고 실제로는 거의 없어서 한 8억 정도 횡령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하나 재밌는 사례는 한 몇 년 전에 했던 건데 그 직원이 그렇게 대표님을 열심히 챙겨줬대요. 그래서 이거 몸에 좋으니까 이 영양제 드세요 그러면서 이게 뭐 한 포에 뭐 10만 원짜리 영양제다. 그래가지고 엄청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 포에 4천 원짜리 영양제를 그걸 이렇게 뒷돈을 받는 거죠. 10만 원짜리라고 공급을 받은 다음에 그걸 실제로는 한 만 원 정도 주고 자기가 9만 원을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통장에서도 빼고 뭐 대표님 약값에서도 빼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횡령했던 그런 사건들이 의외로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내가 맡은 사건 중에는 네. 그냥 직원이 단순하게 그냥 대금을 받은 것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라고 자백하니까 그냥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변호사님 이제 빨리 고소를 진행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게 있잖아. 네. 이게 자백의 보강 법칙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백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한데 대부분의 이런 지금 업주들이나 사업자 대표님들은 자백만 하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작 많으신 경우 같더라고. 네네. 또 이번엔 되게 놀랄만한 사건이었는데 아시는 형님이 음식점을 하시는데 정말 가족같이 지냈던 10년 동안 데리고 있던 직원이 현금은 본인 뭐 주머니 속에 쓱싹 넣고 나머지는 그냥 매출 취소를 한다던가 안 그러면 그냥 수기카드 결제 형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한 10년 동안 했으니까 상당 부분 아주 큰 액수를 횡령해가지고 오늘 일단 그거 관련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님 걱정 마십시오.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참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는 이 돈의 유혹을 못 벗어나는 경우도 많고 네. 그에 따라서 횡령이란 범죄는 흔한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큰 거 말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도 직장인들 사이에서 의외로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횡령이 되냐, 뭐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 있는 물건 가지고 나오면 일단 그건 문제 되는 거 맞아요? 그냥 비품시대에 있는 거를 야금야금 빼가지고 뭐 라면이라던가 하다못해 A4 종이까지 당근마켓에서 팔다가 뭐 걸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참 보면은 이 절도하고 횡령의 구분점이 참 일반인들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 횡령과 절도는 내가 보기에는 이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하냐 위탁관리가 인정되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네. 어려운 개념인데요. 네. 일단 내게 아닌 거를 가지고 왔다는 것 자체로 제명이 횡령이 되든 절도가 되든 문제가 되는데요. 그게 이게 횡령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범법의 선을 좀 많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뭐 알다시피 배변이랑 나랑 같이 우리 대우조선에서 근무했을 때 내가 했던 가장 큰 포션 중에 부분이 업무상 모 임원의 뭐 업무상 배임 관련 사건이었는데 그거 하다 보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법인카드가 가장 무서운 것 같더라고. 법인카드를 어떤 범위 내로 사용하는지가 가장 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 네, 어려운 부분이죠. 네. 법카 전문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마트에서 양말 산 것까지 나와가지고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내부 지침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법인카드를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많이 문제가 됐었던 사안이었지. 근데 뭐 이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웬만한 회사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지침을 다 마련했기 때문에 좀 상당 부분 좀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먹다가 야 오늘 뭐 자기가 사는 것처럼 해놓고서는 정작
법인카드를 긁고 나서는 나중에 그거를 야 엠빵이니까 나한테 얼마 보내 이런 것도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는 횡령이죠. 회사 업무 차원에서 그 음. 접대비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횡령이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잠깐 쓰면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횡령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돈을 받을 때 내가 잠깐 돈이 부족하니까 내 통장으로 받았다가 급한 거 맞고 다음날 회사에 돈을 넣었다. 이것도 횡령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업무상 횡령이라던가 뭐 아까 말한 사안은 엄밀히 말하면 업무상 배임이 되겠지만 이 배임 같은 경우는 행위 당시를 따지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를 변제했다는 거는 양형에서 있어서 참작할 문제일 뿐이지 정작 이 범죄 성립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네, 통장에 받는 순간 일단 그렇지. 문제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그 비슷한 작업을 회사 대표랑 같이 이제 짜고 하는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건 또 그게 어떤 경우야? 일명 비자금 조성인데 이제 회사 대표가 비자금이 필요한데 이제 이거를 물건을 파는 것처럼 해가지고 물건 대금을 받는 거를 나중에 따로 빼놨다가 이거를 이제 현금으로 만들어서 이제 비자금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걸 회사 대표가 시켜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같이 가담하게 되면 회사 자금을 같이 횡령한 걸로 돼가지고 같이 처벌이 되고요. 때로는 그 회사가 1인 대표,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오너라고 하더라도 회사랑 대표는 별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게 다 법적으로는 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가 다른 건으로 비리로 걸리든 아니면 그 직원이 나가면서 회사 대표를 찌르든 전부 다 횡령으로 처벌이 돼가지고 문제가 좀 복잡해진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대부분의 이 1인 주주 회사의 경우에는 네. 대표인들이 이거 내 건데 내 거 내가 가져왔는데 이게 왜 횡령이야 라고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도 많은데 본인과 회사의 법인격은 별도이기 때문에 항상 1인 주주라 하더라도 이 횡령죄가 성립됐다는 걸 좀 사람들이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다. 주식회사 만들어서 사업하신 분들 많잖아요. 사실상 자기가 오너인데 그 경우에 워낙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걸려서 오면은 전부 다 이게 다 죄가 돼가지고 조금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이게 참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아닌데도 아직까지는 좀 본인 돈과 회사의 법인격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횡령 사건이 생각보다 직장 생활하거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계좌이체는 절대로 대신 맡기지 말고 본인이 잔액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변은 공인 인증서 누가 관리하는데? 저는 제가 관리합니다. 근데, 월급도 일일이 제가 넣고 있어요. 네. 근데 참 안선영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돈은 돈이지만 또 본인 개인적인 감정으로서는 정말 가족같이 생각했던 그 직원에 대한 그 말 못할 배신감, 눈물 흘릴 때 보니까 되게 참 짠해 보이더라고. 그죠. 네. 그것 때문에 뭐 캐나다로 이민 간다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지만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 같은데 참 안타까웠던 것 같다. 네, 저희 그 사례들도 보면 뭐 격리 직원 10년, 뭐 15년 이런 분들이 사실은 횡령하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대표님 입장에서는 뭐 가족처럼 생각하고 자식들 뭐 대학 갈 때 막 학비도 막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그랬는데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 인간에 대한 그 믿음이 약간 깨지면서 좀 실제로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인데도 약간 현타가 진짜 와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데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계좌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받더라도 본인이 직접 인터넷 뱅킹을 들어가든 본인이 직접 은행을 가든 그 계좌 잔액을 확인하셔야지 믿고 보고서를 받으면 거기서부터 횡령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의 또 사장님들 바쁘시다고 보니까 그죠. 그거를 네. 또 일일이 체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연세도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보시거든요. 근데 거기서 사고가 많이 터지고요. 그 다음에 농협에서 쌀, 그 다음에 어디 업체에서 상품권 이런 재고도 생각보다 오. 많거든요. 그래서 재고 확인하는 것도 그 직원 말고 다른 직원 통해서 좀 확인을 따로 받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돈을 만지는 직원은 또 쉽게 바꿀 수 없다 보니까 뭐 고인물이 썩는다는 옛말이 틀린 것도 아닌 것 같다. 맞아요. 순환 배치 네. 같은 걸 자꾸 해줘야겠네요. 회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또 영세한 회사에서는 격리 1명, 무슨 뭐 영업 직원 1명, 대표 1명이면 솔직히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그때그때 바뀌니까 그러면서 가족 같은 규모로 가다가 결국은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발등을 찍히는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또 인간에 대한 신뢰와는 별개로
항상 또 누군가에 대한 검증은 끊임없이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렇죠. 검증하는 거를 기분 나빠하지 않고 대표랑 직원이 같이 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지 그게 또 검증하려고 그러면 왠지 의심하는 것 같잖아요. 가족 같은 사이니까. 근데 그런 게 조금은 좀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바뀌고 좀 남의 경험을 통해서 좀 얻는 것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네. 가족이라도 뭐 계좌 검증할 수 있지. 뭐 나도 우리 아들 계좌 검증하는데. 네. 엄마한테 쓰는지 네. 그 한번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애기들은 확인해야죠. 네. 그 제일 찌질한 횡령 사건은 어떤 게 있어요? 제일 찌질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 회사 비품도 처음에는 이제 뭐 이를테면 뭐 과자 한두 개 갖고 나와서 먹다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당근마켓에 팔고 그래서 걸리고. 나의 아저씨에서도 맞아요. 아이유가 커피 믹스를 맞습니다. 네,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커피 믹스.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 거기서는 분명하게 그냥 회사 내에서의 근무 시간 중에 한두 개 먹는 것을 허용했을 뿐이지 대량의 믹스를 가져간다거나 A4 용지를 가져간다는 것까지는 회사에서는 허가해 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웃기는 소리도 커피 믹스를 넘버링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부터 100번 해가지고 1번 먹은 사람 누구, 2번 먹은 사람 누구. 어떻게 보면 이 당근의 방지책이긴 하지만 뭐 이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생겨나는 것 네. 같습니다. 그 아이유는 보통 2개씩 타 먹거든요. 보통. 회사 내에서 많이 먹어도 그거 가지고 뭐라 할 건 없습니다. 나중에 뭐 사장님이 한마디 하겠죠. 그거를 집에 가져가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집에 가져가는 사람은 양반이고요. 알차게 모아가지고 당근마켓에 파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아서 고소를 안 하는 것 뿐이지 법적으로는 다 이게 횡령에 해당하는 거죠. 네. 해고가 유효하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또 저도 그게 되게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일단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했었고 또 하나는 회사 내에 엄격한 내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해고한다라는 내규가 있어서 또 법관의 입장에서는 또 이런 일을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뭐 중간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리지 않았을까. 물론 내가 그 판결이 뭐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한 면만 놓고 보면은 정말 이상한 판례이긴 하지만 또 다른 면을 놓고 보면은 그 판사님들이 이렇게 판결 내리는 데는 또 그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직장인분들한테 저도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직장 해고 관련해가지고요. 생각보다 성비위랑 횡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수위가 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조금 일 잘못했다 이런 걸로는 해고를 하면은 해고가 거의 무효가 되거든요. 근데 횡령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이를테면은 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런 거라도 이건 돈과 관련되고 회사 일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작은 규모라도 해고를 했을 때 해고가 무효가 잘 되지 않고 해고 오케이가 잘 되고요. 성비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비위도 생각보다 저 정도 가지고 형사처벌은 뭐 별거 아닌데 이걸로 해고해도 될까?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해고가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횡령은 생각보다 회사에서는 사실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겠지 생각했다가 큰일이 나고요. 횡령은 아니고 약간 배임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가짜로 신청해서 받아가는 거 있잖아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이것도 다 배임에 해당돼서 이걸로 받아간 돈이 몇십만 원 안 되더라도 해고 가능한 상황입니다. 해고하더라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정직 정도 하고 금액이 몇백만 원 되면 해고하긴 하는데 몇백 되는 걸 해고를 가지고 해고 무효 아니냐 이렇게 갔을 때 이 경우는 근로자의 편을 잘 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죠. 저는 좀 과감한 횡령 사건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 폐기물을 실제로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빈 차로. 근데 막 꾸며 이걸. 또 폐기물을 또 처리해준 것처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차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외주비가. 그거를 계속 돈을 나가게 하거나 새벽 시간에 일부러 작업을 해가지고 무게를 속여요. 그런 식으로 업체랑 이렇게 직원이 짜고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1,000만 원, 몇천만 원 단위의 돈을 몇 개월 안에 빼돌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농협 쌀도 농협 직원이 쌀 들어가고 나가고 쌀 퍼가고 나가고 하는 거를 이거를 장부를 속이는데 그 쌀 창고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한 명이거든요. 그 혼자서 그 재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10억 날릴 정도로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 동안 그게 관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손실이 났고요. 이 사건 정말 안타까웠던 게 그 사람 상급 관리자인 상무님이 그 돈을 회사에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관리 책임으로. 그래가지고 그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매길 거냐. 이게 좀 쟁점이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횡령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 횡령했던 농협 직원은 당연히 구속되고 처벌됐지만 돈 안 갚았어요. 이미 다 그 돈 동남아 가서 보박하고 다 쓰고 이미 어쩌다 숨기고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고 처벌이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돈을 돌려받는 게 중요한데 실제로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대부분이었어요. 대변이 저보다 횡령 사건 훨씬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근데 의외로 되게 좀 큰 사건들이 좀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에요. 되게 좀 그 매출이 높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알짜배기 회사죠. 오너들이 되게 돈은 있는데 회사는 그렇게 크지 않고 직원 서너 명인 회사에서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한 번만 횡령을 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횡령한 다음에 이 소액이라도 그게 걸리지 않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갈수록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되게 그 횡령 액수가 더 커지지 않았을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백의 보강 법칙 나왔던 그 사건도 맨 처음에는 뭐 이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 회원들의 1년치 회원권 그 비용을 좀 현금으로 받고 나서는 한두 명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대범해져가지고 수천만 원까지 횡령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성별에 대한 차이는 별로 없는데 사실 이제 여성분들이 이렇게 돈을 관리할 때 사실은 돈 사고가 안 난다고는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모임에서도 여자분들을 이렇게 총무를 시키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여자분들이 처음에 이제 돈을 만지기 시작할 때는 좀 소액으로 시작을 하세요. 근데 소액으로 시작을 했다가 주변에 이제 그걸 알게 되는 다른 가족이나 남자친구 이런 관계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계속 푸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규모가 이제 굉장히 커지죠. 근데 이제 남자분들에 비해서 또 여자 직원분들이 신뢰를 좀 많이 돈 관리에서 좀 얻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격리 직원들도 다 여자분들이 은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자분들이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또 이제 뒤에서 이렇게 뭐 남자친구가 사업을 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우리가 쓰고 막아놓자 뭐 이러다가 이게 점점점 커지고 뭐 코인에서 우리가 막아놓자 이러고 점점점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여자분들이 시작해서 거액으로 간 사건에는 사실 뒤에 뭐 남녀를 떠나서 누군가 같이 하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막아놓을 테니까 해보자 이래서 커진 사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무서우니까 좀 못하는데 또 여럿이 이렇게 가담을 하다 보니까 장기화되면 좀 금액이 커지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데 이 죄의식을 나누면 반이 안 그죠. 되는 것 같다. 겁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 예. 근데 이제 걸리면 거의 무조건 이거는 거의 뭐 구속이 되고 처벌도 오래 되는데 문제는 돈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네. 이게 5억 이상이면 또 특경으로 가가지고 네. 정말 형량도 엄청나게 셀 텐데 네. 그 사람들은 거의 뭐 그냥 몸빵한다는 그런 느낌이죠. 마음가짐을 많이 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또 횡령이 재질이 사실 안 좋습니다. 사기보다 재질이 안 좋아서 똑같은 금액을 저지르면 사기보다 형량이 세요. 그래서 처벌은 굉장히 세게 되는데 사실 이거 횡령으로 고소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인이거든요. 사장과 직원 또는 뭐 무슨 뭐 그렇지. 이런 지인 친구 관계 이런 모임 관계 있기 때문에 대체로 고소를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그냥 돈만 회수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끝끝내 회수가 안 되니까 이거를 고소까지 하면 또 혹시 합의할까봐 고소를 하는데 합의가 안 되죠. 돈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 가면 뭐 네, 그 거의 정도까지 물건도 간것 가면 같다. 이미 사건은 거의 끝나 있는 상태거든요. 네.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네. 횡령 사건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 사업자분이시든 직장인분이시든 생기시면 저희 찾아주시면 가족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